국민의힘 출신 이해훈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걸 둘러싸고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철학과 동지까지 버렸다며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탕평 인사라고 평가했지만 당 일각에서는 과거 행적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양소리 기자입니다. 장관 인선 발표 직후 이해훈 후보자를 제명한 국민의힘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양지가 되면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가치도 철학도 버리고 동지들까지 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참담한 마음입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의 부역자를 자처했다고 비판했고 최수진 원내 수석 대변인은 이런 배신자 탕평책 인사는 처음이라며 날선 논평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다만 개혁신당 이주석 대표는 국민의힘의 이 후보자 제명에 대해 탈영병에 목을 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냐며 보수 진영의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지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의지가 반영된 실용주의적 탕평 인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직 민생과 경제를 위해 적재적소에 인재를 기용하겠다는 대통령의 실용주의와 탕평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등 이른바 윤 어게인 행보를 했던 걸 두고 당내 일각의 비판 목소리도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김영배 의원은 분위기에 휩쓸려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다는 건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곽상원 의원도 내란 동조 세력이라도 이제는 통합 대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의미냐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원칙까지 꼬집었습니다. 각종 논란은 이 후보자가 스스로 인사청문회에서 돌파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만큼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 할 것 없는 송곳 검증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양소리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수장으로 파격 지명된 이해훈 장관 후보자, 첫 출근길에서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된 이해훈 후보자. 경제학자 출신으로 보수 진영에서만 3선을 지낸 이 후보자의 발탁을 두고 파격 지명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첫 출근길에서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 상황을 짚으며 미래를 대비할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퍼펙트 스톰 상황이라고 봅니다.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회색 코뿔소 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후보자는 인구 위기와 기후 위기, 극심한 양극화, 산업 기술의 대격변, 지방 소멸 등 5대 이슈를 꼽으면서 회색 코뿔소에 비유했습니다. 회색 코뿔소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건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방관해서 큰 위기나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을 뜻하는 경제 용어입니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때라며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켜서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가 만들어내겠습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다면서도 별도로 자리를 만들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해훈 전 의원의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을 놓고 정치권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보수 경제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이재명 정부의 어떤 재정적 확장 기조를 어떻게 맞춰갈 거냐라는 걸 충분히 설명해야 될 것이고요. 예. 그동안에 본인이 윤석열을 옹호했던 발언과 처신이 있었는데 청문회에서 어쨌든 이 부분도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정권의 그 앞잡이가 되어서 기획예산처 장관이라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자신의 영혼을 팔고 자리를 구걸하는 모습을 보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많은 분들이 더더욱이 분노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배신적 행위를 정치에 이용하는 이재명 정권의 교활함에 다시금 놀랍습니다. 네, 여야의 관련 발언들을 듣고 왔습니다. 어제 이제 이 장관 인선 발표가 난 이후에 뭐 방송에서도 그렇고 뭐 주변에 봐도 그렇고 정말 여야 할 것 없이 깜짝 놀랐다, 예상 밖이다 뭐 이런 좀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히 노련하구나. 그리고 확실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가 이 정치를 좀 우리가 이제 바둑을 두듯이 한 수, 두 수 이렇게 앞을 내다보면서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바둑을 두듯이 한 수, 두 수 이렇게 포석을 하는 것들이 정말 조금 노련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게 이제 행정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시그널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업무적으로는 우리 보수 정당에서 보통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경제는 좀 잘한다 뭐 이런 자랑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 경제 잘한다고 하니까 그럼 한번 보수 정당에서 그래도 경제학자 출신이고 또 경제 좀 잘 많이 안다고 하는 이해훈 전 의원 모셔다가 한번 경제와 관련돼 가지고 한번 경제부처 장관을 한번 시켜보면 또 보수에게 정말 어떤 얻을 것이 있다면 또 그것을 또 우리가 청취하고 경청하고 또 얻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뭐 아니 만약에 이해훈 전 의원이 장관 돼가지고 대통령과 좀 다른 얘기하면 어떻게 네. 할 것이냐라고 막 걱정들을 하는데 그럼 서로 치열하게 토론해가지고 서로가 설득을 하고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해훈 의원 전 의원 가지고 이제 엄청 비판을 하던데 아니 본인들이 민주당 정부가 민주당 인사들을 이렇게 기용을 하면 막 비판하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본인들에게도 일정의 권한을 나눠준 거 아닙니까? 나라 곳간에 어떻게 보면 열쇠를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를 활용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도 이해훈 전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뭐 장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된다고 하면 이 이해훈 장관을 통해가지고 이번 이재명 정부에게 뭐 쓴소리, 좋은 소리, 좋은 아이디어였으면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사실 저희 민주당에서야 이해훈 전 의원이 뭐 탄핵 반대 집회 나가가지고 뭐 윤 어게인 외쳤다. 그래서 이거 맞는 것이냐, 어디까지가 통합의 대상인 것이냐라고 이렇게 불만이 나올 수가 있고 비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배신자라고 막 이렇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국민의힘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느냐. 과연 국민들이 이번에 이해훈 전 의원을 예산기획처 장관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것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도 국내힘처럼 그렇게 비판적으로 볼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이해훈 후보자를 두고 뭐 주변에서도 좀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이해훈 전 의원하고 한 당에서 한 6년 정도 의정 생활을 함께 했거든요. 근데 뭐 개인적인 친분이 이렇게 높질 않아서 뭐 이분에 대해서 뭐 자세히 아는 거는 없습니다만 일부에서 배신자 용어를 써가면서 이분을 매우 지금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저는 그 목소리를 상당 부분 이해하는 부분이 우리 당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서초 지역에서 3선 지역구 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이분께 굉장히 기대하고 배려를 했었다는 것은 분명하고 그런데 지금 이처럼 중요한 시국에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국민의힘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특히 경제 부분에서 재정적 측면에서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의견이 강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과 아무런 상의 없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직 임명을 수락했다는 것은 그런 비판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뭐 배신자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 더 좀 심각하게 보는 것은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의 한 수를 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신의 한 수가 될지 안 될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심각하게 보는 대목은 네. 이분이 이 역할을 하는데 적임이냐 아니냐의 대목이거든요. 근데 저는 적임이냐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고개가 갸웃합니다. 사실은 이분이 KDI 출신이라고는 합니다만 네. KDI에서 근무했었던 경력이 상대적으로 짧고 저희 당에서 삼선 의원을 하셨습니다만 삼선 의원을 하는 동안에 당의 정부 여당일 때도 당의 정책이나 공약이나 이런 것을 책임져서 기획하고 만들어 내신 경험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측면에서 이분의 경험이 어떤 부분을 높이 사서 이재명 정부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해운 의원의 전 의원의 임명은 이것은 뭐 다른 정책적인 큰 방향 전환이나 이런 게 있다기보다는 아마 정치적인 액세서리 정도로 활용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미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뭐 앞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민주당 일각에서 이해운 이제 후보자가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또 윤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도 참석했던 그 이력을 문제 삼자 이해운 의원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엄이 잘못됐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이제 당의 일원으로서 당협위원장으로서 당의 위원장이다 보니 당의 입장을 따라간 적이 한 번 있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논란에 대한 해명과 입장,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이제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조금 전에 강의정 대변인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했거든요. 이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들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미 이해운 전 의원이 밝혔던 저 내용이 저는 원론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 또 이해 가는 면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인이 이 당에 속해 있다 보면 이 당이란 게 무리당자 아닙니까? 아니 본인이 속해 있는 무리가 지금 다 A를 얘기하고 있는데 혼자 저는 B인데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치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에 대해서 잘못됐고 탄핵은 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삼선 중진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우리가 이제 현실 정치를 하다 보면 특히나 원외 당협위원장으로서 또 쉽지는 않았을 어떤 고충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올바른 어떤 생각과 주장을 할 수 있느냐, 늦었지만 계몽이 됐느냐, 사실 그 부분이 저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사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도 윤석열 유임을. 정부에 계셨던 분인데 유임을 했고 예. 그다음 권오을 또 이 장관 보훈부 장관도 또 기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운 뭐 김성식 그리고 그 앞서서도 이석연 통합위원회 또 위원장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장관급을 5명이나 보수 쪽 인사들을 기용을 하고 있어요. 그게 다 나름대로의 국민적인 어떤 포용이나 통합이나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한 그런 포석이 있기 때문에 다소 탄핵에 어떤 반대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걸리는 마음이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이해운 후보자가 잘 소명을 한다면 예. 또 우리가 그 통합과 포용의 차원에서 또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예. 해봤습니다. 본인이 충분히 소명을 해야 하고 단절 의사를 표명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이제 청와대에서 전해졌는데 네. 명확한 입장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저는 이해운 후보자의 저 입장을 듣고 적지 않게 당황을 했었는데요. 네. 계엄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변함이 없고 당협위원장이다 보니 당의 입장 따라간 적 한 번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줄곧 이번 계엄이 불법이었고 잘못됐다라는 주장을 줄곧 해온 제 입장에서는 글쎄요. 어차피 앞으로 이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간에 문제되었던 발언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자료로 제출되고 증거로 나올 테니까 예. 그때 보면 저분이 그냥 일시적인 것이었던지 아니면 저런 생각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인지는 한번 드러날 거고 그때 가서도 지금 같은 발언을 할 수 있는지는 한번 좀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결국 이제 인사청문회를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관심인데 뭐 일각에서는 야당의 반발은 이미 상수고 여당의 반발이 변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인사청문회는 잘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뭐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이 예. 과연 이해운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이 저는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전문성 하고 부분. 네. 두 번째는 이제 도덕성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사실상 뭐 지금까지 낙마하신 분들을 보면 뭐 실력 면에서 부족했다기보다도 거의 이제 도덕성 검증에서 어떤 낙마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국민의힘이 오늘은 다소 격앙되어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본인들도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것이 진짜 나라를 위한 것인지 어떤 것이 보수 정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차분히 해보면 저는 이해운 전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되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에게 나쁜 선택인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답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정략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당연히 뭐 배가 아플 수도 있고 배신자 소리 할 수가 있고 이걸 또 정치 공세 수단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니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 나가면 아니 당연히 정부 국무위원들 중에서 그것도 아주 중요한 경제 파트에 국민의힘 출신이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국민의힘에게는 소통의 창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해운 그 후보자가 장관이 되는 것이 국민의힘에게 절대로 나쁜 선택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또 이게 경제로 따진다고 하면 보수에서 또 유승민 전 의원도 상당히 실력이 있다고 우리가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예. 자타가. 그런데 이해운 의원 유승민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해운 의원이 경제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상의한다면 또 누구랑 상의하겠어요? 유승민 전 의원하고도 상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여야가 정파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그 어떤 대한민국을 위하는 마음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인사가 절대 나쁜 인사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두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지금 여당 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임명까지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그 말씀에 답드리기 전에 지금 방금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유승민 전 대표와 한번 상의를 할 것이다. 제가 하는 한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두 분이 교류를 끊은 지는 꽤 오래된 이야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저는 관심 있게 보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기획예산처라는 곳이 이제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이렇게 직제 개편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김민석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낼지가 저는 좀 궁금해요. 첫 번째 이유는 국무총리라는 자리는 국무위원을 임명제청하는 자리에 있는데요. 또 국무총리가 지금 현재 겸직하고 있는 직제가 뭐가 있냐면 헌법 존중 내란 TF를 그 총리실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그 내란 TF에서는 내란에 가담하고 참여하고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하겠다라는 그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그 조직에서 국무위원으로서 추천도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걸러내야 될 국무총리 입장에서는 이해운 임명자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낼 것인가. 그게 저는 첫 번째 궁금한 대목이고요. 두 번째는 재정 건전성을 줄곧 이야기해왔던 이해운 후보자 입장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주요한 경제정책의 핵심이 재정 확대거든요. 재정 확대를 통한 마이너스 재정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이 정책을 몇 년간 이끌고 나가겠다는 건데 이 재정을 확대함으로써 지금 생기는 문제들이 고환율, 고물가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이게 서민 경제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기자들을 만나서 일성으로 밝힌 것 같은데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이야기하는 확장 재정 정책 기조에 발을 맞출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실이 어떻게 대답할지 저는 궁금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워낙 이번 인사가 파격적이다 보니 이제 앞으로 있을 해수부 장관 인선에도 좀 관심이 더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전재수 전 장관의 사태로 공석이 된 이 해수부 장관에 누가 이제 지명이 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제가 당연히 저도 궁금하긴 마찬가지인데 네. 사실 이제 뭐 지금 뭐 하마평에 오르시는 분들이 몇 명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 보수 정당과 다르게 저희 민주당은 하마평에 오른 사람들은 결국은 임명이 좀 안 되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누가 될 것 같다라고 해버리면 그분이 또 오히려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해수부 이전과 관련된 이슈가 가장 부산 지역에서 가장 큰 이슈고 또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해수부 이전에 대해서 이제 완료가 된 이전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만하게 이제 착륙할 수 있도록 일을 잘할 수 있는 아무래도 이제 부산 출신을 그리고 혹은 저는 이번 정치인 출신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관료 출신을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이재명 대통령도 지역 인재, 그러니까 부산에서 이 채용을, 그러니까 인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발탁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능력 있고 적합한 인사를 찾기보다는 지역 연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찾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마땅치 않은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해수부 이전을 통한 부산 경제의 발전이나 이런 거에는 좀 반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특히 뭐 지역 인사를 찾는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산에 연고를 둔 정치 집단이라고 하면 친노에서 시작돼서 친문으로 연결되는 그 정치인들 중에서 찾겠다는 건데 그분들이 전재수 전 장관과 비교해서 뭐 더 좋은 인물을 찾을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 진영 출신 인사인 이해훈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발탁됐습니다. 이념과 진영을 떠나 인재라면 두루 활용한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인사 철학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낙점한 인물은 이해훈 전 의원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미래통합당에서 3선 의원을 지낸 보수 진영 인물이자 경제통 정치인으로 꼽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이념, 진영과 관계없이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는 이 대통령의 통합과 실용주의 인사 철학을 엿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기획예산처 신설에 반대하던 야당의 인사청문회 공세를 염두에 둔 인재 등용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해훈 후보자죠. 그 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알다시피 야당 내에서도 합리적인 분으로 인사로 꼽히는 분이고요. 또 그 해당 분야의 전문성은 뭐 누가 어떤 흠을 잡지 못할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김성식 전 의원을 임명한 것도 이 대통령의 통합 기조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재선 의원 출신으로 18대 국회에선 한나라당, 20대 국회에선 국민의당 소속이었고 중도 인사로 분류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김종구 전 식량정책실장을 발탁했고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의 현역 최다선 국회의원인 육선의 민주당 조정식 의원을 위촉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책특별보좌관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을 역임한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게 맡겼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그려 이해도가 높은 만큼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대통령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재수 전 장관의 사임으로 공석인 해수부 장관은 후임자를 모색 중인 상황으로 이번 인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